계속하겠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주요 내용 2. 유전자 스위치, 즉 후성 유전체 에피지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히스톤 아세틸기 2. DNA 메칠기 3. 마이크로 RNA 등입니다. 이 세 개의 유전자 스위치 후성 유전체가 차례로 모두 온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유전자가 활성화, 즉 발현됩니다. 세 가지 유전자 스위치는 작동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히스톤 아세틸기는 히스톤에 아세틸기가 붙어야 유전자를 온시키는 역할을 하고 DNA 메칠기는 DNA 메칠기는 DNA에 메칠기가 제어되어야 유전자를 온시키는 역할을 하며 마이크로 RNA는 메신저 RNA에서 제거되어야 유전자를 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종류의 후성 유전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옆의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후성 유전체, 즉 히스톤 아세틸기, DNA 메칠기, 마이크로 RNA 등이 차례대로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모두 온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후성 유전학의 주요 내용 3. 후성 유전학에서는 유전자 스위치, 후성 유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 후성 유전체, 즉 유전자 스위치에 영향을 주고 이 유전자 스위치가 유전자를 발현시키든 혹은 발현시키지 않든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생활 습관이란 음식, 운동,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약물 등을 말하며 생활 환경은 환경오염, 기후, 방과 낮의 주기, 고도 등을 말합니다. 이상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성 유전학에서는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에 의하여 유전자 스위치, 즉 후성 유전체가 결정되고 이 유전자 스위치가 ON 되느냐 혹은 OFF 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활성화 되느냐 혹은 비활성화 됩니다. 후성 유전학의 주요 내용 4. 후성 유전학에서는 생활 습관 및 생활 환경에 의하여 유전자 스위치의 설정 오류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 몸매, 수명, 암에 걸릴 확률, 성격, 중독, 지능 등 모든 것이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성 유전학의 주요 내용 5. 후성 유전학에서는 유전자 스위치는 태어나기 이전, 즉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 및 생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유전자 스위치에 영향을 주는 가장 예민한 시기는 엄마의 뱃속의 태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후성 유전학의 주요 내용 6. 후성 유전학에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한 모든 것,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것은 유전자 스위치를 통하여 3대 후손에게 유전되어 그들의 인격, 건강, 수명 등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전자 스위치가 일단 설정되면 그대로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는 말인데, 유전학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이제는 사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태어나서 유수화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유전자 스위치는 생활 습관 및 환경, 이와 같은 생활 습관 및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후성 유전학이란 유전자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첫째,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 스위치에 작용하고, 둘째, 후성 유전체는 어떻게 유전자의 발현에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삶을 마감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연령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태아기의 후성 유전학. 태아기의 후성 유전학이란 임신 중 산모의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 태아의 유전자 스위치, 즉 후성 유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동물의 실험과 인간의 연구에서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물에서 태아기의 영양과 후성 유전학, 미국 듀크 대학의 생물학자 랜디 저틀은 아구티 생쥐를 대상으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구티 생쥐는 그림에서 보듯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아구티 생쥐는 털 색깔이 황색이고 몸집이 크고 당뇨병과 암에 잘 걸립니다. 그러나 오른쪽 이 아구티 생쥐는 털 색깔이 갈색이고 몸집이 날씬하고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두 종류의 생쥐는 유전자는 동일합니다. 단지 다른 점은 황색 아구티 생쥐는 아구티 유전자의 유전자 스위치가 온 상태에 있고, 갈색 생쥐는 아구티 유전자의 유전자 스위치가 오프 상태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황색 털을 가진 아구티 생쥐가 새끼를 뱄을 때 보통
먹이를 주면은 태어나는 새끼의 대부분은 그림에서 보듯이 어미와 같은 항색 털이고 몸짓이 크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황색 털을 가진 아우티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비타민 B12, 엽산, 콜린, 베테인 등 4가지 영양 보조제를 보공한 먹이를 주었더니 태어나는 새끼들은 그림에서 보듯이 대부분은 갈색 털이고 몸집이 작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실험의 생쥐들에서 유전자 스위치 검사를 했는데 어미가 보통 먹이를 먹고 태어난 새끼의 아우티 유전자에는 유전자 스위치가 온 상태, 즉 후성 유전학적 용어로는 며칠기가 붙어있지 않았고 어미가 영양 보충제를 먹고 태어난 새끼의 아우티 유전자에는 유전자 스위치가 오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말은 후성 유전학적 용어로는 며칠기가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미가 영양 보충제를 먹고 태어난 새끼의 갈색 털 색깔, 작은 몸집, 병에 대한 높은 저항성 등은 3, 4대 후손까지 유전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